여러분, 유가가 100달러까지 간다. 그래서 오일 쇼크가 덮친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올겨울에 너무 추워서 결국은 석유를 정산해야 될 거다.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2배 이상 정산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되면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야, 유가가 100달러라. 이것은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르면 과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일 쇼크처럼 역대급 인플레이션 공포가 닥친다. 예,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름이 더우면요, 겨울이 춥습니다. 예, 뭐 꼭 그렇게 정식으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올여름 진짜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진짜 추울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100달러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 아시죠?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도 지금처럼 석유 공급의 차질이 빚고 또한 예상 못한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면 내년 초에는 80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달러까지. 결국은 국제 유가가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가가 100달러씩 오른다, 100달러까지 오른다, 그런 전조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인데요. 이게 MMBTU라고 일반적으로 열량 단위입니다. 열량 단위를 나타내는 건데, 달러당, 그러니까 이 열량 단위당 천연가스가 5월에는 2.9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에는 3.65달러로 올라가더니 9월 15일에는요 5.46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거의 5월에 비해서 9월은 뭐 절반은 아니지만 40% 이상 오른 가격이잖아요. 40%. 굉장히 많은, 아니, 2배는 아니지만 지금 40%가 더 되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이 천연가스 자체가 결국 석유값을 올리는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결국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신호라는 거예요. 지난 한 달간 보면, 한 달간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 달간만 보더라도. 한 달간만 보더라도 지금 36%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게 오펙 자체가,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죠.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생산해내겠느냐. 쉽게 말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못 따라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석유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국제유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100달러 선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보세요. 어제 72.61로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작년에는요, 이게 마이너스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상에 보면 기울기가 장난 아니죠. 이게 1년 동안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를 나타낸 지표인데 그야말로 폭등이죠, 폭등. 국제유가가 엄청난 폭등이에요. 실제로 국제유가가 완전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각국의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엄청 올라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초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까지 미국 중앙은행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가 물가지표 2%고요. 다른 하나는 고용지표가 완전 고용상태 3 내지 4%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실제로 고용지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용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5.2%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하겠다 하는 것은요.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결국은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만 올라가느냐고요?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거의 5개월째 물가가 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2%를. 8월 달에도 2.6%예요. 2.6%.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활물가로 내려오잖아요. 생활물가로 내려오면 이게 물가가 우리도 완전 인플레이션 수준입니다. 보세요. 생활물가로 오면 8월 달에가 3.4%입니다. 3.4%.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활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460개 품목 중에 말입니다. 110개 정도의 품목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품목만 가지고 물가 추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8월 달에 작년에는 0.5%였습니다만은 올해는 지금 3.4%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집값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납니다. 우리는 물가에 집값을 포함을 안 시킵니다. 미국은 집값을 포함을 시키고요. 우리는 전세값이나 혹은 월세값은 포함을 시키지만 집값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값을 포함했을 경우에 소비자 물가는 2% 이상 더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럼 4.6%입니다. 4.6%면 우리도 초인플레이션이죠.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다가 생활물가에도 2%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5%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물가 폭등입니다. 물가 폭등. 엄청난 물가 폭등. 결국은 말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이대로 100달러까지 간다면 여러분 진짜 오일 쇼크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충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오일 쇼크나 2차 오일 쇼크 때는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 게 없어요. 2차 오일 쇼크 때도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2차 오일 쇼크 때도. 1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10위 안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규모에서
유가가 100달러까지 만약에 간다면 한파가 와서 지금처럼 갈 수도 있는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다면 오일 쇼크에 다른 나라의 오일 쇼크가 아니라 1973년 4년에 있었던 그때 오일 쇼크보다는 더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오일 쇼크는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폭등하고 성장은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일 쇼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도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더뎌지고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가에 대한 것, 이것은요, 우리처럼 에너지가 빈약한 나라에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요, 이게 원자재의 가격이나 유가가 올라갔을 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가 올겨울이 춥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올겨울이 많이 추웠다 이러면 그에 따르는 그 충격도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돈을 워낙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은 긴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말은 금리 인상해서 긴축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 경정 예산만 하더라도 벌써 50조잖아요. 여기에 토지 보상금에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에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공공요금까지 올라가 보세요. 이게 아마 1타 직격탄이 아니라 2타, 3타, 4타 이 타격이 마지막 지점이 어딜지 모르게 지금 직격탄을 계속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직격탄이 쌓이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바늘로 찔른 것처럼 아프겠지만 이게 자꾸 찌르잡으면 골마 터져서 결국은 살점을 도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란 지위의 위기다, 백척간두의 위기다 이런 표현이 저는 솔직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위기에 대한 대응책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